어렸을 때 로봇 만화를 참 좋아했다. 멋진 로봇 디자인, 화려한 변신과 합체, 거기에 필살기까지. 나는 완전히 마음을 뺏겼었다. 처음 로봇 만화를 접한 것은 대략 5살쯤이었다. 엄마 손을 잡고 처음으로 비디오 가게란 곳에 들렸다. 비디오가 너무 많았고 별로 아는 만화나 영화가 없어서 비디오 가게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비디오를 빌려왔다. 그것이 바로 지구용사 선가드 원제 태양의 용자 파이버드였다. 별 생각 없이 비디오를 틀었는데 그날만 5번 이상 돌려보았다. 주인공인 한불새도 멋졌고 선가드로 합체하는 장면의 황홀한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 선가드를 필두로 접할 수 있는 로봇 만화들은 어지간하면 모두 보았다. 로봇 만화는 볼 때마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그러다 한 작품을 만나게 된다. TV에서 새로운 로봇 만화에 대한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바로 사자왕 가오가이거, 원제 용자왕 가오가이가였다. 미처 광고 속 로봇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주인공의 모습과 그림체만으로도 난 이미 흥분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림체까지 저렇게 좋으면 얼마나 재밌는 만화가 나오는 것일까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망의 첫 방영날, 나의 기대는 완전하게 무너졌다. 주인공까지는 좋았는데 주인공 로봇의 모습이 이상했다. 합체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합체 후의 모습은 너무 악마 같았다. 악마의 입 같은 얼굴에 붉게 빛나는 눈빛에 검은 날개까지 내가 여지껏 보아온 주인공 로봇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오히려 악당 쪽에 가까웠다. 좋아하는 로봇 만화라서 스스로 괜찮다고 합리화하려고 해도 그건 누가 봐도 악마였다. 합리화가 되지 않자 화가 나기 시작했다. 도대체 주인공을 악마같이 그린 이유가 뭘까? 설마 악당이 주인공인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만화를 보긴 다 봤지만 저 얼굴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가오가이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로봇 만화가 되었다. 그러다 최근에 가오가이거를 접할 기회가 생겼고 그 험악한 생김새의 이유가 다시 궁금해졌다. 만화 주인공이 멋져야 대중의 선택을 받기 훨씬 쉬울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나름의 답을 내보기로 했다. 초반부터 가오가이거는 다른 로봇 만화와 다르게 상황이 부정적으로 펼쳐진다. 일단 합체부터 100% 되지 않는다. 부족한 확률을 용기로 메꾼다고 말하지만 사실 굉장히 무리하는 것이다. 이 완벽하지 않은 합체는 가오가이거와 주인공 가이에게 데미지까지 입힌다. 또한 전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다. 다른 로봇 만화에서는 적과 멋지게 전투만 하면 끝이지만 가오가이거에서는 적과의 전투 과정에서 무대가 되는 마을이 입는 피해를 조명한다.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오가이거는 새로운 장비인 디바이딩 드라이버를 사용해야만 한다. 거기에 필살기마저 완벽하지 않다. 다른 로봇 만화에선 필살기는 당연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가오가이가는 필살기를 사용하면 기체와 주인공인 가이가 피해를 입는다. 이후 보조 로봇인 골디마그가 개발되고 나서야 안정적인 필살기를 사용하게 된다. 주인공이자 탑승자인 가이는 이런 전투 속에서 꾸준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작중에서 기계 생명체로 변한 사람들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은 가오가이거가 아닌 마모루라는 외계인이다. 심지어 가오가이거는 처음 괴물 로봇과 싸운 후 그 속에 핵으로 변해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파괴하려고 했다. 가오가이거의 이런 모습은 무능력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처럼 가오가이거의 전투는 부담스럽고 험난하다. 이런 전투 양상은 거의 작품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가오가이거에 나오는 악당은 존더리안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외계의 기계 생명체로 지구를 기계승화, 즉 기계 생명체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들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기계 생명체로 감염되어 파괴 활동을 벌이는 괴물 로봇으로 변한다. 이들이 생명체들을 기계 생명체로 바꾸려고 한 목적은 극 후반부에서 알 수 있다. 47화에서 가오가이거와 주인공 무리들은 존도레안의 본체인 제트마스터와 최후의 전투를 벌인다. 전투 과정에서 나온 가오가이거와 존다레안의 대화에서 우린 그 목적을 알게 된다. 생명체에 있는 마이너스 산염, 즉 부정적인 감정은 우주를 혼돈과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생명체들을 기계와 융합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존다리안의 목적과 그 방법은 뭔가 이상하다. 분명 부정적인 감정의 제거가 목적임에도 그들은 작중에서 생명체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지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오히려 이들이 한 짓은 생명체의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킨다. 작중에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나약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등. 존더리안은 이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힘을 주겠다며 반강제적으로 기계와 융합시킨다. 이처럼 기계와 융합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파괴 활동만을 벌이는데 그 파괴 활동은 기계 생명체화된 사람들의 감정에 기반한다. 즉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여전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정에 기반하여 파괴 활동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려고 한 시도는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고 그 감정에 매몰되게 만들었다. 존다리안의 목적은 달성 가능한 것이었을까? 부정적인 감정은 정말 제거하려고 하면 제거가 될까? 작품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47화 제트마스터와의 결전에서 킹 제이더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동료의 죽음에 분노하지 않고 적들의 침입에도 저항하지 않으며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동료의 죽음에 대한 분노 이면에는 동료에 대한 사랑이, 적들의 침입에 대한 저항과 이상한 모습으로 변한 것에 대한 거리낌, 그 이면에는 살려는 의지가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감정의 이면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부정적 혹은 긍정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행복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행위는 결국 긍정적인 감정도 동시에 제거하는 행위가 된다. 존더리안과 존다리안에 감염된 사람들이 기계와 융합된 상태가 되는 것은 부정도 긍정도 못 느끼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결국 존더리안은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행복도 앗아간 것이다. 한편 작중에서 존다리안과 마모루를 외계의 생명체로 타자화시켜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는 모두 인간의 모습이다. 마모루야 인간이라고 해도 거부감이 덜하겠지만 악당인 존다리안의 경우에는 다소 의아할 수 있다. 존다리안은 외계인이라고 말하지만 초반부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중후반부에는 사람 장기의 모습으로 표현되며 그게 마지막에선 시청자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작중 인물로 표현된다. 초반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존도리아는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의 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중후반부 사람 장기의 모습으로 표현된 존다리아는 그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을, 마지막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작중 인물로 표현된 존다리아는 실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나타낸다. 존다리안과 가오가이거는 초반부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두 그룹 모두 지하에서 움직이며 기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주인공인 가이는 사이보그로 생김새만 더 멋질 뿐 기계와 융합된 생명체란 점에서 존더리안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려고 하는 존더리안도 감정을 억압하는 존재지만 매번 지치는 싸움에 나는 최강 사이보그라며 괜찮다고 하는 가이 또한 감정을 억압하는 존재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가 비슷한지 모르며 서로를 증오한다. 마모루는 앞서 말한 것처럼 거부감이 덜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외계인이다. 마모루의 역할은 작중에서 기계와 융합된 생물체들을 정해하는 것, 즉 감정을 정해하는 것이다. 가오가이거는 이 능력이 없게 무능력하게 나온다. 이렇게 이 둘이 타자화되어서 그려진 이유는 인간이 이 모습을 잊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 것도 모르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다. 첫 화에서 첫 존더가 등장하는 곳은 쓰레기섬이다. 인간들은 기계 문명의 혜택 속에서 자신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잊거나 쓰레기처럼 버렸다. 이 쓰레기가 아직 가치가 있더라도 그것을 버리거나 보지 않으려 한다. 사실 이 감정을 버리거나 보지 않으려는 이유는 너무 아파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상태를 작품은 존더리안과 마모루로 표현하고 있다. 당장 47화에 달하는 존더리안과 처절하고 지치는 전투 후에 찾아오는 것은 평화가 아닌 이전과 차원이 다른 위협이다. 그동안 본부에서 합체를 보조해주고 가이의 옆에서 내조한 미코토가 존도가 되어버렸다. 이 적은 이전 적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을 가한다. 그 전에는 힘으로 저항이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모든 물질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힘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은 쓰레기 위에 있는 기계와 융합된 몸을 가진 여성과 남성, 그리고 탈진한 아이다. 나약한 인간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할 수 없다. 심지어 그런 나약한 모습조차 부정한다. 그동안 존다리안과의 처절한 전투는 가오가이거로 하여금 힘을 빼게 만들었다. 모든 저항이 빠지고 진실을 마주한다. 그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를 낸 순간 인간은 스스로 정의하고 새 생명을 얻는다. 원 제목 용자왕 가오가이거는 로봇 만화지만 인간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인공인 가오가이거를 험악하고 악마같이 그리고 필살기 이름도 헬 앤드 헤븐, 지옥이 먼저 나오고 그 여정조차 처절하게 그려낸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서 버려졌던 부정적인 감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다. 가오가이거는 우리 안에 숨겨진 부정성의 현현이자 소신이었다. 용자왕 가오가이거는 용자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가드, 케이캅스, 다간 등이 바로 용자 시리즈다. 국내에서 방영되진 않았지만 첫 용자 엑스카이저를 시작으로 용자왕 가오가이가가 방영되기 전까지 7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리즈의 인기는 점점 하락하고 있었고 첫 작품을 본 시청자들도 나이를 먹어 로봇 만화를 졸업할 시점이 왔다. 거기에 제작사의 사정이 겹치면서 용자 시리즈는 막을 내리기로 한다. 이에 마지막 피날레로 용자왕 가오가이가가 제작된 것이다. 그동안 용자 시리즈에선 멋진 로봇들이 나와 멋지게 악당을 처치하는 권선징악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가오가이가는 험악한 생김새를 가진 주인공 로봇을 내세워 그동안 악이라고 치부해 버려온 모습을 조명하면서 시리즈를 온전하게 마무리했다. 가오가이가는 방영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평가되었고 다른 용자 시리즈 작품들과는 달리 계속해서 관련 상품들이 제작되었다. 저 험악한 얼굴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을 계속 자극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실은 최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힐링용으로 영화를 뒤적거리던 와중에 내가 제일 싫어했던 작품인 가오가이가가 눈에 띈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